조진웅 씨의 상대 역이 강형식이라는 게 교도소장이잖아요. 예. 송승헌 씨가 한 연기인데 저는 그 송승헌 씨의 연기 중에 그 대사 하나가 딱 와닿았어요. 이제 약간 친일하고 일제에 부역하는 역할인데 어떤 대사였냐면 그런다고 안 바뀐다 이 나라가 이런 대사였는데 그게 영화 암살에서 이정재 씨가 그 역시 이제 그 친일의 친이라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정재 씨가 맡은 캐릭터가 빨리 이렇게 독립될 줄 몰라가지고 잘 그렇게 했다라는 제가 정확히 대사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왜 동지를 팔았나?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약간 연결이 되더라고요. 아마 감독님께서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그 뉘앙스나 그런 친일했던 사람들의 감정 영화 속에 녹인 것 같은데 시나리오 쓰실 때나 또 그 연출하실 때 어떤 기분을 하셨는지. 사실은 그 암살의 이정재 씨의 대사와는 많이 다른 대사입니다. 일단 강형식이라는 인물은 친일파이긴 하나, 그러니까 아직 그때는 저희 영화의 시기는 일제강점기 12년 전이기 때문에 일제강점기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강형식이라는 인물은 대놓고 친일하는 인물이라기보다 돈의 노예였죠. 그런 거. 돈의 노예라기보다 네. 망해가는 나라의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엘리트? 그런 사람이 보기에 망해가는 나라의 심지어 죄수들이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이 강형식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친일파보다는 그냥 망해가는 나라의 지식인으로서 비애를 가지고 있는 인물. 그런다고 안 바뀐다. 이 나라가 그래. 이건 뭐였냐면 그렇게 믿고 있는 엘리트들을 향해서 제가 쓴 대사입니다. 똑똑한 우리들이 하는 거지. 당신들은 따라와. 이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이제 제가 대사로 쓰고 싶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또 우리가 겪었고요. 저는 관객분들이 그 대사를 듣고 분노를 조금 느꼈으면 좋겠고, 그래도 바뀌어 이렇게 좀 주체적인 대사를 한번 좀 곱씹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썼던 대사입니다. 그 영화 보면 또 조연들의 연기가 꽤 빛나서 영화에 재미를 주고 있는데 특히 조연들과의 그 호흡을 하시다가 기억나는 에피소드 이런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그 정규수, 정진영, 신정건 이 선배님들이 물론 뭐 유승목 씨도 연기 워낙 잘하시는 배우고 다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하셨냐면 자기 연기가 튀어나오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말씀들을 몇 분한테 제가 들었어요. 안 보이게 하고 싶다 연기를. 제목 자체가 일단 김창수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주되 너무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참 많은 부담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했고요. 다행인 게 워낙 뭐 연기 잘하시는 베테랑 배우분들이라 정말 뭐 제가 뭐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다 알아서 딱딱 이렇게 연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촬영 한참 하고 있는 딱 그 시기에 촛불 시위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뭔가 이 나라의 분위기가 좀 그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우리 배우분들도 다 뭔가 좀 뭐라 그럴까 으쌰으쌰 이런 느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VIP 시사회 할 때 정말 아마 제가 알기로 최고로 많은 배우가 무대 인사를 같이 돌아온 것 같거든요. 한참 걸렸겠네요. 자기 이름만 얘기해도 한참 걸릴 텐데. 정규수 선배님부터 막내 그 이서원, 곽동현까지 다 섰으니까요. 요즘 이소원 그 친구 잘 나가잖아요. 뭐 둘 다 잘 나가죠. 동현이도 잘 나가고 계속 모여 있었거든요. 촬영 끝나면 숙소에 가서 모여서 이야기하고 술도 마시고 놀고 또 그 다음날 또 촬영하고 또 모이고 그게 이제 시사회 할 때까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어제. 영화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화 시사회를 하고 나서 김구 선생님 후손들과 배우 조준호 씨와 함께 또 만난 걸 알고 있는데 후손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어떤 소감을 또 전해 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이 작품을 이제 영화화하면서 계속 그 부담을 안고 있었고 그 부담이 또 어떻게 보면 짐이 돼서 제가 영화를 각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드라마틱한 장면이나 이런 걸 계속 제가 삭제를 했어요.
너무 또 이렇게 재미 위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엄숙함이 저한테 있어서 또 그래서 상업 영화의 감독으로서 재미를 없애야 되는 그 부담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쨌든 그런 부담감에 쌓여 있다가 사실은 이제 어제 시사를 하셨는데 그 전에 올 여름에 아직 완제품이 나오기 전에 가족분들만 모셔놓고 한번 시사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몇 달 전이죠. 그때 제일 떨렸습니다. 제가 와 이분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비난을 하면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관객을 만나기 이전에 실패다. 근데 너무너무 정말 제가 다행이었던 게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그 저에게 고맙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진짜 완성된 영화를 보셨죠. 보시고 손자분들 두 분이 오셔서 가족분들하고 오셔서 정말 좀 과분할 정도로 제가 칭찬을 들었고요. 그 저희 할아버지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려줘서 고맙다 이 말씀도 하셨고 저는 그중에 그 셋째 손자이신 김휘 선생이 예, 보통의 위인 영화랑 다르게 참신하고 눈물이 나는 영화다 이렇게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인처럼 막 이렇게 업적을 과대 포장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인간적인 면모를 잘 그려서 오히려 후손들이 더 좋아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로 만든다는 말만 들었을 때는 독립운동 시기를 영화로 만들 거라고 상상을 하셨대요. 근데 영화를 막상 보니까 전혀 다른 지점에 젊은 시절에 그 힘들었던 상황을 영화로 만들어서 일단 놀랐다고 하셨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알려줘서 고맙다고 하셨고요. 지금 또 말씀하신 그대로 이걸 막 너무 과대 포장을 하지 않고 정말 그 실제 그때 우리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많이 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사 끝나고 나서요 정말 제가 안고 있던 부담이 정말 많이 줄었습니다. 개봉 앞두고 부산 영화제를 먼저 찾으셨잖아요. 이제 그 전 부산의 그 영화제에 참가한 영화 팬들한테 먼저 영화를 보여주셨는데 관객들 반응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화적 구성을 할 때 재미를 좀 드러내야 된다 막 이런 그게 있어서 와 또 지루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걱정이 많았는데 제 생각보다 관객분들께서 재밌다고 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았고요. 훨씬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동, 그 시대의 슬픔을 몰랐는데 알게 됐다. 그 다음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이야기였구나. 그런 반응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정도 느껴주시면 제가 그래도 잘못한 건 아니구나. 이 정도 생각은 했습니다. 이 실제 인물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만들었다는 그 자체의 의미를 찾는 것도 있지만 또 영화적인 매력이나 장르적인 특성을 잘 살려서 관객이 영화 그 자체로 또 평가받는 것도 감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저는 이제 어떤 실존 인물 이것보다는 또 영화 하나로 보면 정말 뭐라 할까 인간 휴먼 드라마 같은 영화? 예. 거기에는 늘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이야기하고 절망의 끝에서 이겨내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휴먼 드라마 영화의 하나라고도 저는 뭐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가 단순히 뭐 누구의 이야기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요즘에 자주 쓰는 단어인데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지만 자세히 모르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일반적인 위인 영화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사랑, 아픔 있는 그리고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인물로 다룬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후손분들이 한 얘기가 이 영화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준 단어인 그 말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영화 짧게 소개를 해주시고 인사를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이 역사를 소재로 하는 영화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담으면서 재구성을 이제 한 부분들이 사실 있는데 그 김구 선생님은 평생에 감옥 생활을 2번을 하십니다. 그 저희 영화의 사건인 그 치아포 사건 때 사형수로 산 기간이 있고요. 후에 독립운동 하시다가 징역 15년형을 받고 또 수용 생활을 하시는데
저는 이 영화에 그 두 번의 경험을 좀 녹일 수 있으면 같이 녹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뒤에 겪었던 그 경험들을 이 안에 끌고 들어온 지점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노역 현장에 끌려가는 건데요. 이제 실제 김구 선생님은 인천항 축항공사에 끌려가서 참혹한 노역 생활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영화에서는 철도 부역 현장으로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 이유가 철도라는 게 우리나라 그 시기에 상징하는 게 너무 큰 게 있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철도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해 가는 그 길목이기도 하고요.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해서 만든 또 자기들의 군인과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철로를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정네들이 끌려가서 다치고 죽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손으로 만든 철로에 우리가 실려서 징용으로도 끌려가고 위안부로도 끌려가고 그 철도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정말 큽니다. 그 실제로 그 김구 선생님이 인천 감옥에 수감되어 계실 때 우리나라 첫 철도 경인선이 부설되고 있었거든요. 그 시대성을 제가 좀 담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역사적 재구성을 할 때 제가 중점적으로 좀 했습니다. 오늘 10월 19일 개봉 영화 대장 김창수 이원택 감독님과 긴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약간 사심이 있어서 끝나는 멘트로 저는 친구야 대박나라 이런 멘트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무겁지만은 않고요. 저희 배우 스태프들 모여서 진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진심이 잘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시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워낙 좋은 감독님을 만나서 이게 더 즐거웠던 것 같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